뭐 했지? 진짜 불안하더라. 그래. 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호입니다. 오늘도 뭐 한국과 사람,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냥 사실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죠.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냥 재밌게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보는 저희 팟캐스트 찐한 이야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저희 찐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영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또 익숙한 얼굴이 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혹시 한번 바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회차에 한번 나왔던 수제버거 전문가 한지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한지영 전문가님은 좀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계속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또 만나서 네. 떡볶이 먹으러 네, 갔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 이번에 같이 최고의 음식 조합 월드컵을 저희 재문 전문가님이랑 셋이서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만든 여러 쇼츠 영상, 짧은 쇼폼 영상 중에서 이제 본인이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소울푸드 뭐 좋아하는 이유는 오직 그냥 추억에 대한 가스라이팅 때문에 좋아하는 거다. 이 영상이 뭐 조회수가 뭐 한 4, 5천 넘으면서 좋아요를 한 156개인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방금까지 확인을 했었을 때.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얘기하고 좀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뭐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네.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만약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외국 분들은 이제 그걸 보시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생각해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떡볶이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긴 하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한국의 떡볶이가 약간 가지는 그 감성 이런 게 중국의 그 무슨 음식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떤 경단 같은 음식이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네. 그게 약간 중국인들의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확하게는 몰라서. 약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댓글로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츠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딱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본인이 이제 이수에 가는데 렌즈 사러 이수에 가는데 이제 이수에 또 엄청 맛있는 애플하우스라는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거기에 같이 가자고 먼저 떡볶이 먹자 연락을 하셔서 제가 기꺼이 가가지고 떡볶이를 제가 사드렸던 잘 먹었었습니다. 네. 떡볶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사실. 가스라이팅 전혀 아니고요. 그냥 맛있는 음식 그 자체라는 거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수제버거 전문가로 한번 나오셔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새로운 좀 주제로 새로운 전문가로 제가 불러온 건데요. 바로 여행 전문가 신분으로 제가 요청을 드린 거라. 그렇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막 엄청 많이 가지 않는 곳? 좀 가신 느낌이라. 네, 제가 조금 그런 곳들을 다녀오긴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다른 분들한테 혹시 좀 가장 뭔가 갔었던 그 나라 중에서 뭔가 여기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가기 좀 무서워하는 나라거나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위험했던 나라 같은데 하나를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학교 복학하기 전에 한 달 정도 남미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남미가 가보면은 한국 분들은 그래도 의외로 좀 계세요. 근데 중국 분들은 정말 없으십니다. 남미 정말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 보통 해외 여행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분들이 해외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거의 뭐 동양인이라 그러면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미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딱 저 보이면 다른 해외 여행지에선 보통 중국어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데 그렇죠. 여기는 거의 일본어 아니면 한국어로 다들 말 걸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좀 아마 뭔가 비자 관련된 좀 어려운 뭔가 있나?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남미 이미지가 좀 위험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그나마 그래도 한국, 일본은 요새 조금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아, 중국 분들은 아직은 좀 남미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행지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만큼 제 주변에는 우선은 유일하게 남미를 또 거의 한 달 동안 여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달 배낭여행을 하고 오셨던 유일한 분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여행 전문가로서 한번 오늘 좀 초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바탕으로 저희가 뭐 어떤 주제를 할 건지 또 이미 좀 추측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월드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여기를 왜 가고 싶은지, 안 가본 데면 그냥 상상을 해보고, 만약 가봤던 음, 데라면 저 이제 서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보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뭐 과도한 뭐 비난이나 이런 게 오고 갈 수도 있긴 한데 뭐 조금 가끔 자제를 해보기도 하겠고, 뭐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100% 솔직하게 네, 가겠습니다. 100% 솔직하게 갑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주제, 벌써 한 5분 만에 주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월드컵 1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지역과 어느 여행지 간에 대짐이 붙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좀 토론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가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16강 첫 번째 대진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보라 섬 대 프랑스 파리입니다. 혹시 보라보라 섬 아시나요? 제 사진은 저런 거 많이 본 적 있는데 아, 이름은 완전 네, 처음 저도 들어봐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 뭐 태평양 이런 데 있는 보라보라 섬?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생긴 거는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저런 곳? 막 몰디브가 저런 예, 맞아요. 느낌이겠죠? 약간 신혼여행 많이 가실 것 같은. 저런 완전 휴양지, 이렇게 리조트 같이 생긴 저런 곳인 것 예. 같고, 그 옆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인데 우선은 제가 살면서 휴양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자체를. 아, 그렇군요. 그래서 휴양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미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파리는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파리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었는데, 파리는 어 제가 파리를 갔다 온 이후로 다시는 유럽에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센 워딩을 쓰시다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럽 국가들은 뭐 좋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영국이랑 그러니까 런던이랑 파리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런던도 그냥 그랬는데 파리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더러웠어요. 그게 조금, 더럽다는 게 위생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밖에 그냥 쓰레기와 아, 진짜. 냄새랑 음. 그 그게 너무 좀 심했어요. 되게,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파리는 좀 예술의 도시, 막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워낙 패션, 그죠 패션, 뭐 예술, 아니면 뭐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한 그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역사책이 많이 나오고 또 옛날에는 또 일종의 또 제국을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되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너무 더럽고 냄새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이 진짜 오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아, 그거 혹시 대마초 냄새 아닙니까? 아니 진짜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 그냥 그 벽에다가 대고. 지하철에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그냥 싼다고요? 지하철 오는 공공장소에서? 거를, 지하철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대기하는데 거기에 그냥 구석에 서가지고 그냥 막 오줌 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음. 있었고, 사실 대마초 냄새인지 뭐 어떤 냄새인지 모르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그런 것도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소매치기가 너무 심해. 아, 그쵸. 그 여행을 할 때 핸드폰을 마음대로 못 들고 다니는 여행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돈도 막 안에다 숨겨놔야 되고,
그 제가 살았던 그 에어비앤비 사장님도 저한테 계속 절대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을 들고 있지 마라 이런 말을 그냥 계속 하셔요. 그냥 딱 빼간다고. 빼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단둘이 갔었는데 네. 좀 그런 이유로 좀 무서운. 그때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때 아닙니까? 치안 같은. 요새는 정말 많이 안 좋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던데. 그때도 진짜 안 좋았어요. 그 막 몽마르트 언덕 혹시 맞아요. 아시나요? 거기 가면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실 같은 거 들고 다녀. 그게 뭐냐면 갑자기 와가지고 팔 한번 달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그 실로 딱 팔찌를 만들어서 줘요. 팔찌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다음에 돈 달라고. 파리에서요? 네.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진짜 그냥 그 사람들이 쫙 계단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무시해야 된다고. 진짜 여행지를 갈 때마다 그 에어비앤비 사장님이 계속 알려줬어요. 어디 가면 그 사람들 무시하세요. 어디 가면 뭐 말 대답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남미 여행 중에 한번 그 프랑스에서 온 형들, 아저씨들 약간 좀 애매한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나서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프랑스에서는 약간 마약도 되게 심각한 문제고 치안 이런 거 되게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도 뭐 일주일밖에 안 있었기도 하고 뭐 당연히 거기 사람들도 다 살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막 뭐 엄청나게 나쁜 나라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당시에 그 이미지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파리 하면은 갖고 있던 그 로망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그 괴리도 많이 클 것 같아요. 맞- 기대가 진짜 컸는데 맞아요. 근데 또 그냥 평범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봤었던 나라 중에서랑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파리병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파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파리지행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를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리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는 다시는 안 가고 가고- 싶어요. 그 정도요? 네. 음, 그냥 저는 이때 딱 간 프랑스를 가보고 나는 내가 지금 유럽이랑 안 맞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계속 다른 나라만 다른 대륙으로만 갔었던. 슬프네요. 네. 혹시 뭐 보라보라 섬은 아니어도 막 휴양지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코타키나발루랑 발리 가봤습니다. 그러면 좀 저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가요? 좀 아니요, 이렇게? 막 저렇게까지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저기는 진짜 완전 신혼여행지잖아요. 네. 막 바다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바다에서 서핑하고 해산물 요리 같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어때요? 이거 막 어쨌든 막 도시 여행도 많이 하시고 다른 도시 나라 여행도 하고 휴양지도 가봤는데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휴양지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여행의 컨셉이 저는 예술만 아니면 다 좋아하는 뭐 편이라 박물관 이런 거 빼고. 박물관은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막 역사 유물 이런 건 좋아하는데 저는 미술 이런 거는 정말 아예 없기 때문에 제 네. DNA엔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도시를 탐방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를 즐긴다 저는 그런 건 다 좋아하는데 이런 휴양지는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되게 액티비티 할 게 많습니다. 뭐 스노클링, 스노클링. 뭐 서핑. 네. 그럼 막 서핑 막 클래스 이렇게 3일짜리 하거든요. 어. 첫날은 이제 엎드려 가지고 파도만 이렇게 계속 타면서 네. 막 미끄럼틀 타면서 놀고 둘째 날부터 막 일어나기 연습하고 막 이러면 어. 재밌습니다. 그러다 이제 셋째 날에 딱 일어나 타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런 느낌이죠. 저는 사실 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휴양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뭔가 그냥 쉬고 싶다보다는 다른 나라의 뭔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사실 휴양지는 뭔가 문화를 경험한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나라만의 뭐 음식이 나오고 하긴 근데 하겠지만 그런 휴양지는 좀 그 나라의 고유 문화보다는 해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맞춰서 해주는 그런 그쵸.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제 그 나라만의 좀 그 자연을 이용한 좀 재밌는 액티비티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 못하는 좀 그런 막 에메랄드빛 바다라던가 막 이런 것들 좀 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가면 재밌게 놀 것 같은데 뭔가 근데 휴양지만 가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뭔가 돈이 아깝다고 좀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약간 한 곳에 진득하게 계속 있으면서 막 뭔가 이렇게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 파리 말고 그래도 다른 유럽 국가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딱히 안 그랬나요? 저는 유럽 국가는 많이 못 가봐서 제가 가본 게 그리스 하나예요. 예전에 터키 그리스 여행 가족 여행 갔다 왔었는데 터키 15일 그리스 15일 이렇게 갔는데 그리스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거의 너무 동유럽이잖아요. 그 아, 완전 그 그 지중해 쪽에 지중해 이렇게. 쪽에 그 아시아랑 경계에 딱 있는 그 터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 뭐 그래도 유럽은 유럽인데 네.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파리 이런 데는 완전 네, 그쪽이잖아요. 서쪽 유럽, 영국이랑 서유럽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날씨도 엄청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차이점은 있긴 하겠는데, 그럼 혹시 이 둘 중에서 좀 어디가 가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뭐 당연히 뭐 이 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보라보라 섬이긴 하거든요. 그러시겠네요. 네. 저는 당연히 파리입니다. 일단 아, 보라보라 섬은 제가 뭐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네.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파리는 살면서 물론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파리는 그래도 파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파리는 파리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우선은 파리를 진짜 가볼 만한 이유는 뭐 관광할 것도 많고, 네, 세계 3대 음식 중 하나, 음식 나라 중 하나죠. 터키, 맞아요.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세계 3대 음식의 국가인데, 그런가요? 네. 아, 그래가지고 갈만. 그럼 제가 두 개는 가봤네요. 그러네요. 프랑스만 가면 되겠네요. 프랑스만 이제. 가면 되네요. 그래가지고 갈만하긴 하죠. 그리고 프랑스도 그냥 차라리 한 번은 살면서 가보고 나서 욕하는 게 그럼요. 맞겠다. 욕을 하더라도 가보긴 해야죠. 직접 경험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그렇습니다.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게스트니까 제가 한 차례 양보를 해서 우선 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럴 자, 것 같긴 해요. 자, 파리 가보고 싶은 여행지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16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네팔 대 노르웨이입니다. 우선은 저는 둘 다 안 가본 국가이기도 하고, 잘 모르고. 네, 잘 모르기도 하고, 막 북유럽 이런 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노르웨이 같은 데에서는 진짜 정보가 아예 없네요. 근데 스위스랑 좀 비슷하겠죠, 느낌이? 스위스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아.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아, 저희 누나가 스위스를 한 2주 정도 있다 왔었는데 진짜 살면서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두 번 못 가는데 왜냐면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근데 진짜 그냥 만약 자기가 돈에 제약이 없으면 무조건 갈 만한 나라는 스위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스위스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하나같이 다 거의 극찬 오브 극찬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다고. 아마 진짜 그 자연이 엄청나대요. 아, 그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 스위스의 사람들이 퇴근할 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냥 물에 빠져서 물길 따라서 그냥 흘러가다가 집으로 들어간다고. 와우.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희 누나도 그 스위스에 갔을 때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물로 막 떠다녀서 내려온대요. 그냥. 제 로망이네요. 예. 또 수영 잘하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 로망 중 하나가 한강을 건너서 저희 서울을 다니는 게 제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살을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또 집들도 다 그 천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쭉 떠다니다가 저쪽 뚝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럼 뭐 짐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방수 가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다니. 진짜 그 영상을 너무 한번 좋겠다. 찾아서 보세요. 그게 실제로 여름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천국에 살고 계시네요. 그쵸. 그래서 아마 노르웨이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마 자연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팔도 사실 한 자연 하잖아요. 그쵸. 네팔이 그 히말라야 있는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팔도 그 카트만두가 아마 네팔 수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아마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좀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냐 이런 거에 좀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완전 자연파여가지고 둘 다 좀 둘 다 자연이잖아요. 네, 둘 다 좀 마음에 들긴 해서 그러네요. 근데 좀 어렵네요.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딱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신가요? 전 노르웨이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팔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 당연히 좋은데 아무래도 네팔 쪽은 이제 등산에 진심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천국이겠지만 네, 그렇죠. 저희는 막 그렇게까지 뭐 등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맞아요. 산을 뭐 속리산 이런 데나 가지 음, 저희가 히말라야를 오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때문에는 네팔에 한 우리가 만약 히말라야를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팔이 갖고 있는 가치 한 30% 정도밖에 못 즐기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는 노르웨이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노르웨이긴 한 게 둘 다 자연을 만끽할 바에는 조금 더 그 안에 여행지 안에서의 좀 환경이 좀 더 좋을 곳?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죄송한 말이지만 네팔이 그래도 비교적 좀 더 열악하잖아요. 그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제 그 네팔 뭐 제가 사실 뭐 영상으로 본 것들도 다그 히말라야 근처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걸 수는 있는데 이제 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계속 그 짐꾼들을 데리고 막 히말라야를 막 올라갈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이렇게 관광도 하고 막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도시를 좀 왕래하고 하려면 확실히 그래도 좀 북유럽 노르웨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북유럽을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 북유럽 그쪽에 보면 맨날 다 이렇게 협곡 막 있고 예, 막 빙하 그쵸. 녹아가지고 막 맞아요. 물 무슨 완전 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거 보면 예,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한데 맞아요. 근데 물가가 조금 너무 비싸.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돈 좀 벌면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막 핀란드, 노르웨이, 뭐 막 스웨덴, 뭐 스위스 이런 곳들이 이제 뭔가 뭔가 북유럽 그런 느낌이 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평화롭고 엄청 예. 평화롭고 딱 자연이랑 그런 게 좀 공존하는 것들이 그냥 뭐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상상 속에서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 둘 다 살짝 좀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를 한번 8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네. 자, 이제는 16강 세 번째 대진 시작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이거 어디예요? 스튜디오 이거 대 영국에 있는 거예요? 홍콩입니다. 네,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영국에 있고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막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한데, 디즈니랜드 네, 이런 데. 그러니까 막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 예. 있긴 한데 아마 여기는 영국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일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홍콩입니다. 혹시 홍콩 가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홍콩을 안 가봤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가봤는데 저도 심지어 그리고 영국 갔는데 해리포터 스튜디오 못 갔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딱 10일 있었는데 10일 동안 할 것도 엄청 많았고 그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우선은 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저는 엄마랑 둘이 갔었고 저희 누나가 따로 갔어요. 누나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갔다 왔었고 저는 그냥 그 9와 4분의 3 승강장까지만 갔다 왔었거든요. 그거 거기만 킹스 크로스역. 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역이니까 거기 사진 찍는 데가 있거든요. 딱 거기만 갔다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도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조금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긴 네. 한데 이거 그럼 뭐 이야기를 한번 해리포터 해보시죠. 스튜디오를 가면은 저기만 갔다 오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이 해리포터 스튜디오인 메인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기 위해서 영국을 가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해리포터- 생각보다 진심이신 분들 네, 많습니다.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스튜디오를 가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누구야 그 볼드모트가 썼던 그 마지막에 해리포터가 부러뜨린 딱총나무 지팡이 네. 그 모형을 제가 집에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왔던. 그래서 그래도 나름 해리포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홍콩이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죠? 우선은 제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저희 모임에도 홍콩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홍콩 분들께서도 우선 많이 추천을 해주신 것도 우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중경사님을 봤는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홍콩 영화예요. 왕가위 감독의 홍콩 영화인데 영화 자체는 뭔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 이야기인데 되게 왕가위라는 네. 그 감독이 좀 그 연출 방법이 좀 독특해서 모르겠지만 그 홍콩의 모습을 엄청 예쁘게 보여준 영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딱 저런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홍콩 그 이미지 있잖아요.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불빛 네온 사인에다가 그렇죠. 어두침침하고 막 이제 싸우는 그 총 쏘고 그런 그 홍콩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한번 좀 느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홍콩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홍콩 음식이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게 조금 한국인 입맛에 좀 심심하다. 좀 그런.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날씨가 되게 덥고 습하고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막 이유를 해서 음식을 되게 막 엄청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는 맛을 맞아요. 많이 한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쵸? TV에서 보면 막 생강 푸딩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부드러운 그런 따뜻하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예, 음식들.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 완탕 이런 것도 먹을 때 다 되게 좀 그냥 육수 같은 이제 맑은 국물에 맞아요, 완탕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가 있지? 어떤 음식이 있더라? 아,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라면, 걔네 아침에 먹는 면 중에서 그 라면 면에 국물 있고 위에 햄이랑 아! 계란 후라이 올라가는 그 나 아침 그거 메뉴, 이름 아는데. 저 그 뭐였지? 백종원이 먹는 거 봤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누군가에게는 좀 뭔가 좀 매운 거 좀 자극적인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이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입맛에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 저도 뭐 홍콩에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는 또 여행을 갈 때 굉장히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또 영국 음식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맛있어 보이던데. 보면은. 영국에 가서 그러니까 영국 음식이라는 게 참 다 되게 독특해요. 우선은 네. 저는 영국에 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은 하나 피쉬 앤 칩스. 그 생선 튀김에다가 그냥 감자튀김. 네. 거기에 그냥 이제 위에 레몬이랑 식초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 그거는 뭐 당연히 튀김이니까 맛있는데, 나머지 뭐 그냥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그냥 햄 달걀 베이컨에 그거 맛있어 보이던데. 베이크드 빈즈. 블랙 푸딩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전 블랙 푸딩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순대 마니아로서. 근데 순대랑 비교하는 거 좀 실례인데. 어쨌든 약간 그래도 선지가 베이스잖아요. 약간 그렇긴 돼지 하죠. 선지가 약간 베이스로. 근데 고소하고 맛있던데. 한국식 피순대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서. 순대는 좀 더 촉촉하죠. 그쵸. 블랙 푸딩은 약간 뻑뻑한 그니까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랑 비교하는 건 좀 실례라고 생각. 블랙 푸딩은 좀 그냥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해리포터 스튜디오 뭐 한번 가보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홍콩이랑은 조금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비빌 수가 있나. 네. 런던이면 몰라도. 근데 만약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진짜 해리포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엄청 열띤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 그냥 뭐 재밌게 보긴 했지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해리포터 스튜디오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딱히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좀 뭔가 홍콩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홍콩이 또 한때 영국령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독특한 문화가 펼쳐져 있다고. 이게 약간 중국의 헬레니즘 문화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되게 중국적인 문화랑 또 여기 아무래도 영국계 회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영국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티 문화랑 그 중국의 음식 문화 섞여서 뭐 차찬탱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진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고 한 번쯤 가보고 싶다. 그렇죠.
그 예전에 홍콩이 또 영국령이기도 했고 또 이전에 또 그 포르투갈이 이렇게 왔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에그타르트도 그래서 유명하고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 네. 음식이에요. 에그타르트 그래서 포르투갈. 그런 거구나.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포르투갈이 실제로 이렇게 침략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바다도 있고. 네, 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홍콩은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맞아요. 근데 홍콩을 여름엔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습도가 100%래요. 100%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홍콩은 야, 한 4월, 5월 정도만 되면 그냥 집 벽에 물 맺힌대요. 그냥 너무 습해서 실제로. 홍콩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조금 힘든데요. 네. 그래서 여름이 엄청 길고 겨울도 춥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춥지 않고 짧아서 그 홍콩에 진짜 편하게 막 엄청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때가 해봤자 한 2개월 이거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가려면 또 좀 애매한 그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빠르게 한번 홍콩으로 가시죠. 홍콩을 8강에 한번 올리도록 해보시죠. 좋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16강 네 번째 대지입니다. 로마 대 두바이입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 대 두바이. 와, 둘이 진짜 많이 다르네요. 살짝 로마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역사 유적지를 좀 보러 가는. 예. 유럽 역사 좋아하면은 그렇죠. 두바이는 진짜 그냥 이 오일머니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건물들과 막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역사보다는 신식. 그쵸. 예. 완전 정반대다, 그죠? 예. 근데 요즘 좀 두바이를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영국을 갈 때, 유럽을 갈 때 일부러 두바이를 경유해서 간대요. 사람들이. 맞아요. 중동항공 많으니까 네. 유럽 가는 거. 그래서 그 김에 아예 두바이에서 막 한 며칠 여행을 하고 맞아요. 유럽 가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미 갈 때 어디야? 그 얼마 전에 올림픽 했던데 어디죠? 아, 월드컵 했던데 어디죠? 월드컵? 카타르. 카타르. 네, 제가 카타르 거쳐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하루 정도 묵어서 묵고 여행하고 가고 막 그럴 생각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두바이가 또 생각보다 이게 좀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고급 식당이나 막 미슐랭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 많이들 가신대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얘기는 아니네요. 네. 뭐, 아마 엄청 비싸가지고 좀 그런 게 뭐 있지 그런 않을까. 얘기 있던데요. 두바이에서는 국어라는 거지들도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두바이에서 막 그 전업 거지를 하면 한국에서보다 연봉이 훨씬 많이 그럴 받는다고. 수도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창 그 저 학교 다닐 때 그 두바이 가서 국어하러 가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혹시 이 둘 중에서는 좀 어디를 좀 더 가고 싶은 편이에요? 저는 로마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여기가 말 그대로 로마. 네. 유럽 역사의 성지 아닙니까, 그쵸. 사실상. 그리고 맞아요. 가면 이제 바티칸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교황님 새로 네. 뽑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로마 좀 찾아봤었는데 막 그거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고. 네, 로마가 아무래도. 저도 로마, 이탈리아는 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화 대부에 거의 진짜 대부를 한 50번 넘게 본 사람으로서 이탈리아 여행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어쨌든 뭐라 해야 될까요? 이탈리아도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유럽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쵸. 뭐 나라기도 하고 또 워낙 역사가 워낙 오래된 나라여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볼 거 너무 많고 또 바티칸도 있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볼 게 너무 많다가 우선 하나이고 그리고 음식도 그쵸. 음식 뭐 제가 아는 건 뭐 파스타, 빠에야. 피자. 빠에야는 스페인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리조또가 리조또. 그렇죠. 리조또나 헷갈렸어. 네, 뭐 파스타, 피자 뭐 등등. 아란치니. 그렇죠. 뭐 뇨끼.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탈리아 음식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유럽 음식 중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이탈리아 음식이라.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파게티 먹는 거 보고 맞다. 까르보나라 경악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막 피자에 막 예. 다른 거 올리는 거 보고 막 경악하고,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아메리카노 엄청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거기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먹고 아니면 라떼를 이렇게 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걔네들은 뭐 얼마나 맛있길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떨지. 제 생각엔 그 아마 남부 유럽 이쪽이 다 음식들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지중해 막 이러고 재료들도 다 너무 신선하고 해산물 막 이런 거 맞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이제 파리랑 런던이 제 유럽에 대한 환상을 너무 박살내 버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쉽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런던은 좋다는 사람들 많던데 파리는 좀 그렇더라도. 제가 이 후보에 런던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 한번 런던에서 제가 이제 썰을 하나 해보자면, 우선은 저는 엄마랑 같이 런던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근데 그건 저희가 사실 멍청한 거죠. 저희가 그거 뭐라 하죠? 여기 공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공 여기 컵에다 3개 넣고 이렇게 뭐야 그 이름을 뭐라고 저희 하지? 말이 안 나오네. 그 무슨 야바위. 야바위. 야바위를 했어요. 그게 그냥 그 런던 대교에서 막 그냥 해요. 그러면 막 이제 바람잡이들이 막 있어요. 엄청 쉽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선 저희가 당해가지고 당하셨어요? 80유로 80파운드 80파운드. 제가 강시에 갔을 때 1파운드가 1,700원일 때였어요. 엄청난 거금을 엄마랑 같이 한 번에 잃어버리고, 그 뒤로는 절대 야바이 하지 말자 그런 이거였고, 행동을. 제가 딱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 사촌 형이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때 이제 형이 저한테 런던에 가면 무조건 치안을 조심해라라고 했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사촌 형의 말을 좀 빌려 하자면, 제 사촌 형이 그냥 길을 이렇게 걷다가 앞에 어떤 사람이 광대 분장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그냥 여행 왔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막 사진 찍자고 막 했대요. 사진을 찍었더니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까지는 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유럽에서 그런 게 신기하긴 하다. 근데 돈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돈 없다. 그러면 막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해서 나 돈 없다, 진짜 줄 돈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사촌 형의 발을 밟고 못 도망치게 발을 밟은 다음에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무섭다. 그러니까요. 엄청 무섭게 돈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총 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그 킹스맨 보니까 거기 양아치들이 권총 갖고 다니던데 런던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영국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또 서양 분들은 저희보다 또 체형도 훨씬 더 또 건장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서커스 광대 분장한 사람이 갑자기 야밤에 나와가지고 내 발을 밟고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 영화 있잖아요. 이프 아니야? 이프? 그 광대가 사람 죽이는 영화 있잖아요. 애들 납치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수준이니까 저한테도, 저랑 엄마랑 둘이 갈 때도 엄청 경고를 많이 했어요. 런던이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니까 밤에 되도록이면 그렇구나. 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했었고, 제가 실제로도 그 엄마랑 같이 그 테스코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다리에서 광대 분장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뭔가 무섭다. 근데 요즘 말 들어보니까 요즘은 더 위험해졌다 하더라고요. 영국이 뭐라 해야 되지? 요즘 이제 그 영국에 좀 뭔가 양아치 그런 문화가 막 발달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나이키 테크 옷 이런 거 아세요? 그 나이키 막 추리닝 같은 거 입는 서양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양아치처럼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 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슬프네요. 네. 근데 그거의 발전에 따라서 요즘 영국 힙합이 굉장히 발전한 것도 있기는 해요. 오히려. 네. 근데 또 동생이 또 런던 여행했었는데, 네. 그 친구 말로는 오히려 그 친구도 이제 파리는 되게 실망했었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도 파리랑 이제 런던 여행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영국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다 너무 신사 같고 이래서 신기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랑은 딱히 소통을 안 해봐가지고 아. 그냥 여행만 했어서 잘 그렇구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파리보다는 좀 더 깨끗하긴 했어요. 그거는 확실하고 그렇습니까? 좀 비교적 더 편했는데 근데 그냥 좀 애초에 좀 겁먹은 상태로 가기도 했었고 그랬겠다. 예. 좀그 분위기가 막 밤에 엄청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생각해보면 있을 그때 만한 어리셨을 때잖아요. 네, 저 중학교 15살 그리고 이제 때였으니까 어머니랑 둘이 간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랑 어린 그쵸. 남자애 한 명이면 맞아요.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무조건 이제 어딜 가도 저랑 같이 가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굳이 밤에는 그냥 안 나갔죠, 애초에. 그래서 뭐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도 좀 쉽게 좀 로마를 좀 골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두바이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매력은 못 느끼겠어요. 근데 뭔가 그냥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차라리 가서 뭐 아예 사막 여행을 하면 모를까. 네, 아니, 가면 해야죠. 두바이 가면 사막 그래요? 여행 해야죠. 근데 다 두바이는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좀 이런 빌딩, 그쵸. 미슐랭 레스토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나가면 바로 사막이니까. 그렇죠. 나가면 그냥 사막 한 곳에 만든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냥 한 번도 이런 여기를 뭐라 하죠? 중동? 중동 국가를 경험해 본 적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중동 국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해외 관광객들이 비교적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아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사실 로마는 제 생각에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너무 셉니다. 네, 로마 너무 세요. 네. 살면서 로마는 진짜 무조건 한번 봐봐야 될 당연하죠. 것 같아요. 파리보다는 저는 무조건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내 인생에서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 하면 저는 로마입니다. 그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순간 좀 스페인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스페인보다는 로마가 좀 더 그렇죠. 궁금하긴 하네요. 로마 좀 강력한 1위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16강 그러면 로마를 8강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5번째 대진입니다. 태국 방콕 대 이탈리아의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이탈리아 맞죠? 그쵸. 맞죠. 네, 네, 베니스 맞아요. 맞죠. 혹시 태국은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 방콕이랑 파타야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어떠셨어요? 갔었죠. 제가 동남아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태국이 제 생애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특이한 편인데, 그러니까 왜 특이하냐면 제 계절 중에 여름을 좋아해요. 거의 없지 않아요? 여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그 이유가 이 태국에서의 여행에서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마 너무 좋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음식 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관광지들도 너무 재밌었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느낌 가면 막 열대 과일들 막 네. 먹을 수 있고 망고부터 해서 막 뭐 야자수. 저도 동남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 가족 4명 중에 아마 저만 안 가봤거든요. 동남아 자체를.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근데 사실 태국이랑 베트남은 특히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워낙 또 태국 음식이 한국에서도 많이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비싸잖아요, 태국 음식이. 그렇죠. 근데 태국에 직접 가면 뭐 파타이 뭐 그냥 막 2,000원에 먹고 막 그런다고 그렇죠. 하니까 확실히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탈리아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베니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뭔가 한다고 이제 말을 들었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베니스에 사는 사람보다 관광객 인구가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진다,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베니스 또 워낙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로망이 있죠. 그쵸, 로망이 있고 낭만이 있는 수상도시. 네. 막 딱 가운데 이름부터 예쁘잖아요. 네, 수상도시. 그래서 가운데 이제 배 타고 맞아요. 다니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사실 살면서 베니스라는 도시를 안 들어봤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막강한 것 같은데 우선은 방콕을 가보셨던 입장에서는 그쵸, 이 그쵸, 둘 그쵸. 중에서는 혹시 어디를 좀 선택하고 음. 싶으신가요?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저는 약간 가봤던 도시는 또 가보기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좋아해서 어, 저는 베니스를 어, 택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가봤던 나라 다시 가본 데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유일하게. 네, 중국도 도시가 다르죠, 근데. 그쵸. 완전 다르고 그리고 중국도 두 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그 발리 갈 때 상해에 잠깐 들렸다 하루 정도 아, 들렸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막 뭐야 임시정부 그런 데 네, 가고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 간 게 최근에 시안 여행했던 거 네.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너무 커서 그쵸. 사실 다른 지역을 갔으면 또 갔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맞아요. 네. 그렇구나. 베니스. 저는 어 저는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동남아를 좀 가보고 싶긴 해요. 저도 솔직히 근데 방콕을 안 가봤다면 왜? 방콕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방콕 그러니까 뭔가 동남아만의 그 분위기가 요즘 유튜브에 또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고 만족할 만한 곳이라면 어쨌든 한국 사람 잘 맞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그런 향신료나 이런 거에 대한 거리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는 좀 있어요. 못 드시는 뭐 있으세요? 고수 조금 힘들고요. 고수. 제가 막 그렇게 향신료를 가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해외 여행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이 음식 너무 힘들다 이런 거 거의 없었고 근데 태국 음식은 가끔 조금 힘들 때 있어요. 그 독특한 그 어, 고수랑 또 그 독특한 그 국물 좀 시큼한 국물들 뭐 있잖아요. 똠양꿍 이런 거요? 예. 똠양꿍 못 드세요 그러면? 뭐 먹기야 먹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똠 똠양꿍은 조금 약간 노력을 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다른 음식들은 맛있습니다. 전 똠양꿍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요새 주말에 그 고속터미널에서 알바할 때 맨날 태국 음식 아, 먹으러 가는데 그 앞에 소이연남 가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가면 그 고속터미널 그 지하에 그거 있어요. 그 팟캅 팝카오 무쌉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고기 이렇게 볶은 거 덮밥으로 덮밥 먹는 거. 그거 그거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매주 네. 먹는데 근데 그때도 그 서비스 나오는 국물 있거든요. 그 국물 조금 힘들더라고. 그 약간 향수향 나는 그 국물 있잖아요. 그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어렵네요. 베니스 같은 데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지역이라. 근데 사실 저 베니스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 그냥 배 타면 그 잘생긴 형들이 노래 네. 불러주고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뭐 그런 그 정도? 네. 베니스랑 베네치아랑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면 안 되나? 베네치아도 수상 도시 아닌가? 아니면 그냥 발음으로만 이름이 다른 건가? 바뀐 건가? 잠시만. 한번 검색을 해보죠. 베니스 맞네요.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약간 그치. 왜냐면은 이탈리아식 발음이래요. 베니스에. 똑같은 곳인 거죠? 네, 그러면 베네치아를 결국에는? 약간 영어식으로 하면 베니스라 부르는 거. 오. 베니스 약 19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멀기는 진짜 머네. 진짜 멀다. 해서 멀구나. 우선은 베니스 자체가 워낙 네임드라 관광지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심이 가긴 하는데 베니스가 또 약간 예술 건축 이쪽이라 그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제가 네. 예술 이쪽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구나. 근데 제가 튀르키예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그 건축물들 보는 여행이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튀르키예 뭐가 있죠? 그 돌로 튀르키예가 만든 옛날에 로마 쪽이기도 했고 오스만 제국이기도 했고 네. 이래요. 그래가지고 보면 막 성 소피아 성당 이런 거 보면 그게 아. 원래 옛날에 로마인가? 로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유럽 제국에서 막 뭐 만들어라 뭐 아담 이후로 존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존재한 적 없는 건물을 만들어라 해서 막 만들었는데 그 막 또 성당으로 쓰이다 또 이제 이슬람에서 오스만 제국 이런 데서 또 점령했을 땐 그거 다 회칠하고 다시 그 막 그걸 모스크로 쓰고 막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으면서
그 건축가들 막 얘기 듣고 이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구나. 어렵네요, 진짜. 방콕과 베니스. 그러면 저희 지용 전문가님이 한번 골라주시죠. 그래도 이거는. 아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도 아까 그 둘 다 안 가봤다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아는 그러면 저는 거면 방콕이요. 그럼 방콕을 하시나요? 왜냐면은 베니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네. 저는 솔직히 건축 이런 것도 예쁘지만 그건 다른 유럽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전 방콕.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콕이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벌써 이 가고 싶은 여행지 16강의 6번째 대진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달려왔는데 어느덧 벌써 한 50분 이상을 또 이야기를 야, 했네요.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희끼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2부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선 지금 한 1시간 동안 대화하시면서 혹시 소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밌네요. 이거 여행 얘기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 하든 그죠? 여행 가고 싶네요. 그렇죠. 또 이제 곧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또 여름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이제 더 도움이 되고자 한번 좀 쉬면서 좀 재정비를 하고 이제 2부에서 저희 최고의 여행지 월드컵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약 일주일 뒤가 되겠지만 저희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진한 이야기 그 가고 싶은 여행지 월드컵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